이분이 요즘 뭐 하실까 궁금한 분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고요. 탄핵 정국에서 촛불 민심을 대변하셨던 한국형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적절할까요? 사이다 시장님,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희 SBS 예능 프로그램이죠. 동상이몽 출연이 아주 화제인데요. 이게 현직 시장으로서 이게 출연하시기가 좀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출연 섭외가 있었는데 사실 이 정치인 입장에서 사생활 그런 내밀한 부분들을 그대로 공개하는 게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존재 또는 우리가 동떨어진 지배자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웃에 불과하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게 내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요. 뭔가 좀 망설이긴 했는데. 아니, 참모들은 말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낌에. 참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특히 아내도 많이 반대가 심했고. 그러긴 했는데, 어제 이렇게 또 제가 동네 순찰 다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시기도 하고요.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특히 중년 여성들이 저한테 충고를 참 많이 했어요. 빨리 공동명의 해주라고. 공감하는 게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SBS 월급 받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담이지만은 이제 부인의 내조하시는 거 보면서 지금 이제 중년 남성도 집에 돌아가셔서 막 좀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저분은 저렇게 내조를 해주신단 말이야, 이러면서요. 또 반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년 남편들이 야, 시장인 이재명도 저러는데 나도 좀 바뀌자 이렇게 해서 좀 노력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네. 어제 직접 현장에 들은 얘기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분들 꽤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촛불 집회했고 탄핵 조기 대선까지 아주 숨가쁘게 지난 연말부터 보내왔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10월에 저희 시사전망대 나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시장님이 박근혜 하야를 말하셨었어요.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좀 무모했다는 생각도 일부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때 제 판단으로는 그만둬야 한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죠. 되게 국민들이나 또 특히 정치권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또 어떻게 대통령이 그만둘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상상이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너무나 엄중한 국면이었고 결국은 국민들의 이 집단 지성과 그 열망이 저는 이 결론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앙 정치를 좀 관망하시는 입장이 될 텐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렇게 잘하는 것 한 개, 또 못하는 것 한 개를 꼽는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임기 극히 초반이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직까지는, 뭘 해야, 잘했다, 못했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기획 단계 아니겠습니까? 아직 제대로 해본 건 없다? 그럼요. 저는,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 준비하는데, 준비를 잘했니, 못했니, 하는 얘기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 일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어서 잘 되는 쪽으로 가야지 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찾기보다는 뭘 잘하나 또 격려하고 칭찬해서 잘하게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렇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제 국정과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국민 여망에 부합하는 일들은 꽤 여러 가지 잘 신속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라든지 네. 사실 아주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던 원전 제로화 정책을 실행한다든지 네. 또 이 최저임금도 예를 들면 저는 10,000원으로 만드는 것이 공약이긴 하지만 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3개년 목 중에 첫 해 몫을 무난히 잘 이행한 것 같아서 네. 그건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네. 이제 양극화 해소 쪽에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공정국가와 격차 해소 이게 우리 시대의 제1과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문재인 정부 입각을 내심 기대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혹시 전화 같은 거 안 왔습니까? 저는 전화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려놨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안 왔습니까? 네, 대선 때 저는 이제 임명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현장에 있고 싶다. 좀 또 더군다나 지방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네. 또 굳이 좀 표현하자면 전 제 몫을 개척하고 싶다. 네. 그렇게 미리 말씀드렸죠. 뭘 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네. 제 길은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혹시 대선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소통하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분도 바쁘시고, 네. 또 참모들하고는 가끔씩 얘기하죠. 참모들이나 또 저희 참모들하고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런 정도는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네. 구체적 얘기를 나눌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가정으로 그냥 여쭤보는 건데. 네. 가정 질문 진짜 어렵던데요. 만약에, 네. 이제 장관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네. 본인이 어떤 부처라면 제일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적폐청산, 공정국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네. 한다면, 법무, 노동, 아무튼 이런 쪽이. 법무부나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와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노동, 부문이 지금 현재는 매우 불법적으로 좀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고용노동부, 제 느낌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현장으로 농사 짓는 사람, 네. 야전에서 뛰는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공에 제가 기여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외연을 넓히고, 네. 폭을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하죠. 네. 지금 성남시 의회도 여소야대인가요? 지금 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최근에 성남시정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화제가 된 것들이 있었어요. 청년 배당 원래 그랬고, 네네. 이제 무상 교복 정책, 네.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3대 무상 복지 있었고, 네.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남시 시설이 이제 시청 안에 있는 겨울 스케이트장. 이런 건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군 입영하는, 이게 이제 성남시 청년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군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은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보험 보장제를 시에서 도입한다는 건데. 네. 저 이거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성남에 이제 국군병원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때 이제 지뢰에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성남에서 치료를 받고 나는데, 정부에서 이 치료를 완벽하게 다 못해줘서 놀라게 된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젊은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에 가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남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보장은 해주고, 또 저는 이게 있고 있는 국가의 정책으로 이제 확대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확대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큰 돈 들지도 않습니다. 네. 치료해주면 되는 거고, 최소한의 보상해주면 되는 건데, 좀 중앙정부 정책으로 좀 확산되길 바라고요. 반응은 정말로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러면서 좀 안타깝죠. 이런 당연한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환호하는 걸 보면 참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추경안 통과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여소야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국민들의 정서와 이제 국회의 정서, 특히 이제 야권의 정서가 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성남에서 시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겪었던 일이라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경선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할 거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협조 안 할 거다. 협조 안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도 좀 해본 일은 있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소위 영치주의라고 제가 많이 비난했는데, 시행령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온갖 통치 행위를 해왔었는데, 그건 나쁘게 한 것이고요. 대통령 또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 입법권 또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근데 거기에 일단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을 나가는 방식으로 아예 그냥 예를 들면 대화조차도 거부하고 비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성남에서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심하게 예산 자체를 아예 심의를 거부해가지고요. 소위 아예 준 예산으로 간 일도 한 번 있습니다. 예산이 아예 그냥 다수당이 거부를 하니까 예산이 아예 통째로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시민들한테 협조 구하고 이제 정부를 닫을 수밖에 없다. 해서 알겠습니다. 다 알리고 했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후다닥 다시 또 비난이 비등하니까 해결을 해내대군요, 스스로. 네, 시간이 좀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전 정부 관련 문서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의견 많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무슨 고소도 하고 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국정 문서가 아니고 국가 경영에 관한 문서가 아니고 도둑들의 문서였어요. 도둑들의 범죄 문서였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알려야죠. 정상적 국정이야 보호돼야 되지만 국정을 빙자한 범죄 행위, 삼성 지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도둑들의 잔치가 들켜서 그거를 왜 공개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런 거에 당연히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데 당연히 알리고 또 진상규명하고 처벌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검찰에 넘기는 거 외에도 문서 공개도 필요하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국민들의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한테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특히 주인한테 피해를 입은 범죄 행위의 증거들이야 당연히 공개해야죠. 생떼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무당 가출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청취자분들은 혹시 서울시장 나오실 거냐고 많이 여쭤보는데 이거는 어차피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긴 한데 좀 대답 못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저는 이제 조만간 대외적으로 공표되겠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거의 한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요즘 뭐 하실까 궁금한 분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고요. 탄핵 정국에서 촛불 민심을 대변하셨던 한국형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적절할까요? 사이다 시장님,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 SBS 예능 프로그램이죠. 동상이몽 출연이 아주 화제인데요. 이게 현직 시장으로서 이게 출연하시기가 좀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출연 섭외가 있었는데 사실 이 정치인 입장에서 사생활 그런 내밀한 부분들을 그대로 공개하는 게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존재 또는 우리가 동떨어진 지배자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웃에 불과하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게 내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요. 네. 뭔가 좀 망설이긴 했는데. 아니, 참모들은 말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낌에. 참모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들도 특히 아내도 많이 반대가 심했고. 그러긴 했는데 뭐 어제 이렇게 또 제가 동네 순찰 다니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시기도 하고요.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예. 특히 중년 여성들이 저한테 충고를 참 많이 했어요. 빨리 공동명의 해주라고. 공감하는 게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SBS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렇게 잘하는 것 한 개, 또 못하는 것 한 개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임기 극히 초반이고,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직까지는 뭘 해야 뭐 잘했다 못했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기획 단계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 제대로 해본 건 없다. 그럼요. 뭐 저는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 준비하는데 준비를 잘했니 못했니 하는 얘기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민의 일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어서 잘 되는 쪽으로 가야지. 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찾기보다는 월급 받는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게 여담이지만은 이제 부인의 내조하시는 거 보면서 지금 이제 중년 남성도 집에 돌아가셔서 막 좀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저분은 저렇게 내조를 해주신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요. 또 반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년 남편들이 야, 시장인 이재명도 저러는데 나도 좀 바뀌자 이렇게 좀 노력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네. 어제 직접 현장에 들은 얘기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 꽤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촛불 집회했고 탄핵 조기 대선까지 아주 숨가쁘게 지난 연말부터 보내왔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10월에 저희 시사전망대 나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시장님이 박근혜 하야를 말하셨었어요.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어쩌면 좀 무모했다는 생각도 일부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때 제 판단으로는 그만둬야 한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뭐 잘했다고 생각하죠. 되게 국민들이나 또 특히 정치권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또 어떻게 대통령이 그만둘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상상이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너무나 엄중한 국면이었고 결국은 뭐 국민들의 이 집단 지성과 그 열망이 저는 이 결론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중앙 정치를 좀 관망하시는 입장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